이주아 서브 오른쪽 대각선 왼쪽 김하경 이번엔 연타 비석공 짧아요. 끌어내립니다. 중앙에서 반복되는 득점입니다. 기업은행의 연속 3득점입니다. 왼쪽으로 뽑아줬고 그렇죠. 뜬 상태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소영 서브 왼쪽에서 반격합니다. 애매한 코스로 육세영 푸시 득점. 기업은행 역전에 성공합니다. 좋은 서브가 들어갔고 비석공. 수비 좋아요. 자, 시간을 벌었는데 2단 연결은 실패. 자, 수비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김채연 선수가 가는 도중에 발을 약간 여기서 헛디디면서 저렇게 하면 미끄러졌잖아요. 그래도 이소영 선수가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태아 자세를 취했습니다. 19대 19 동점. 다시 갑니다. 이동 공격. 오른쪽 잘 뚫어냅니다. 브로킹 할 때도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럼요. 강소희 리시브. 공격도 들어갑니다. 김하경 받치고 붙여넣고 때립니다. 결과는 실 아웃입니다. 20대 20. 발을 구르고 육세영 리시브 중앙에서 때렸지만 블로킹 그렇죠. 21대 20. 김하경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길게 푸시 네. 떨어졌어요. 좋아요. 도천 안으로 갑니다. 예상치 못한 공이 들어왔을 때 선수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서브는 빅토리아 넘어지면서 리시브 니콜로바 수비됐고 육세영 중요한 공격 손 맞고 나갑니다. 중요할 때마다 그래도 쏠쏠이 활약을 해주고 있는 육세훈 선수. 화면에 잡히신 분이 육세훈 선수 어머니거든요. 또 올해 이제 시즌 끝나면 FA잖아요. 예, 가족 모두가 다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오른쪽 높게 준비됐어요? 손으로 잡고 이주아 세팅 니콜로바 비스듬히 쳐냈습니다. 짧은 포볼서 김하경 중앙을 선택했지만 빗나갔어요. 앞에서 자릅니다. 달아쳐 결정적인 블로킹 김하경이 잡습니다. 지금 김하경 선수가 이전에 토스 범실을 블로킹으로 만회하는 모습이 골 감독한테 내가 이전에 토스 범실한 거 먼저 시인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환호를 해야 네. 되는데 미안하다는 사인을 먼저 했어요. 한 소리 들을 거 뻔히 아니까. 네. 이제 또 이제 김호철 감독과의 오랜 인연이잖아요. 잘 알고 있는 거죠. 23대 22. 짧은 서브 받치고 하나차 공중에서 속임 동작 끝까지 달립니다. 길어요. 오른쪽 니콜로바 페인트 잘 올라왔어요. 백어택 이것마저 잡습니다. 이윤정 하나차에게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각도가 없어요. 충돌 하나차 강타 네. 결국 끝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세현 선수가 넘어가면서 지금 안테나 아랫부분이 충돌 이후에 몸에 통증이 좀 많이 올라왔고 눈물까지 흘렸던 이소영 선수 계속 경기를 이어갑니다. 23대 24. 김하경 오른쪽 이동 작정하고 기다렸어요. 타라차 기다렸고 정확한 타이밍, 위치 선정도 좋았습니다. 시선 보세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블로킹 높이도 많이 올라옵니다. 타나차의 블로킹 3포인트. 듀스의 기회 중앙 후위로 벗어납니다. 공격 범실. 디그 리시브 부동 1위의 선수죠. 여전히 많습니다. 김다음 백토스 니콜로바 강타 그리고 블로킹 이소영이 돌아왔습니다. 니콜로바 강서브가 통합니다. 준비하고 쏠 때까지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일단 몸으로 받습니다. 오른쪽 블로킹 다시 이윤정 오른쪽 이동 공격. 지금
지금은 뚫었습니다. 김학영 짧은 서브. 공격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 어려워요. 연고 네. 쳐냅니다. 웨인 서브. 왼쪽을 바라봅니다. 니콜로바 끝까지 쫓아갔어요. 빅토리아 직접 어택 커버. 이세영 짧은 푸시. 타나차 하이볼. 왼쪽 수비수 있습니다. 연결이 흔들립니다. 타나차 하지만 직접으로 꺾였어요. 최정민 블로킹. 서브에 이혜은이 나왔습니다. 육세영을 겨냥했고 이세영 세 번의 스텝. 김다은 거쳐. 타나차 백토스 안테나 근처. 세 번째 공격 기회. 스파이크 살리고 또 살립니다. 다시 왼쪽 타나차 쳐냅니다. 3점 차 승부. 연결합니다. 직선 짧았고요. 니콜로바 직접 수비했어요. 빅토리아. 이소영 타나차 준비하고 때립니다. 완벽한 타이밍. 셋업. 니콜로바 네. 순식간에 결정됩니다. 21대 21. 니콜로바 빅토리아 코트 안으로 떨어집니다. 한 점 차로 추격합니다. 빠른 템포로 서브를 했습니다. 타나차 앵글샷 연결. 강소희 집어넣습니다. 공략이 좋았습니다. 세트 막판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넘어갔고 360도 회전. 이소영 길게 아웃이에요. 지금 주심은 처음에 아웃이었고 예. 부심이 이제 넷 터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강소희 중앙 쪽 치고 들어갑니다. 지금은 직선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배은하 서브 중앙으로. 백어택 결정적인 블로킹. 이주환 선수를 아예 안 봤거든요. 보다가 그냥 바로 빅토리아 선수로 예. 방향을 바꿔줬고 그러면서 블로킹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강소희는 한 명만 쫓아갑니다. 잘 보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세 포인트 짧았어요. 달려듭니다. 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 김세빈 2세트의 마지막 득점. 오른쪽 세워줍니다. 짧았어요. 백어택 바닥을 때립니다. 빅토리아. 육서야 선택은 왼쪽 강소희. 네트에 많이 붙었어요. 고희정 바로 갑니다. 네. 방금 전에 투입됐던 고희정의 공격 득점. 서브 김다은 쭉 밀었습니다. 고희정 타점은 떨어졌고 직접 어택 커버. 백어택 쳐냅니다. 빅토리아 23득점. 잘 떨어지는 서브. 강소희 직선. 너무 잘 때렸네요. 네. 상체를 비틀면서 각을 냅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흔들리는 리시브. 고희정 올라타서 때립니다. 왼쪽 시 속공. 타나차 포인트. 중앙으로 짝 붙었고 에이킥 골발. 타나차가 뜹니다. 터치아웃. 이 김호철 감독한테는 사인을 줬던 최정민 선수고요.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네. 다시 문정원 부지런히 쫓아갑니다. 김학영 회심의 한방 앵글샷. 서브는 최정민 긴 볼을 잡았어요. 오른쪽 쳐냅니다. 기술적인 오늘- 스윙. 우회전 서브. 다가고 김호철 감독의 배를 때립니다. 너무 세게 때렸어요.
집요하게 직선만 보고. 어우. 예,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김호철 감독 복통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굉장히 좀 가까이 서 있잖아요, 감독들이. 예. 이주환. 반격하는 한국도로공사 반대각 찍습니다. 최현진 선수의 신장이 178cm입니다. 왼쪽 안테나 근처. 짧아요. 왼쪽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강소희 잡을 수 없습니다. 이번엔 어디로? 왼쪽. 수비 몸 됐어요. 날리는 수비였고요. 타나쳐. 그리고 빅토리아 나갔습니다. 공격 범실. 한국도로공사의 매치 포인트. 풀다 보면은 당연히 손에 맞지 않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짧게 접고 때렸습니다. 수비 범위 넓어요. 타나차 그리고 육서영 공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잡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블로킹 바운드. 듀스의 기회 찍어 때립니다. 네. 길게 피해주고 타나차 하이볼.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의 생각이 달랐고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와, 네. 타나차 이 중요한 상황에서도 블록아웃을 만듭니다. 김현정 서브 오른쪽 받고 때립니다. 수비 배윤아 길게 빅토리아 오른쪽 승부를 끝내는 블로킹 26대 24. 자, 일단 1, 2, 3세트 모두 마지막 20점 이후의 집중력이 도로공사가 더 좋았고요. 네. 오늘 득점할 때마다 제스처가 유난히 좀 크던데 어땠습니까 오늘 분위기? 오늘 조금만 집중력이 좀 저희가 조금 나오면 좀 쉽게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선수들한테 좀 강하게 좀 집중하자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뭐 사실 오늘 뭐 경기를 그다지 제가 생각하기엔 좋지 않다고는 생각해서 뭐 한두 점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자고 계속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은행과의 승점이 4점 차로 이제 좁혀진 상황이면 네. 사실 되게 이제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네. 어떻게 좀 이렇게 욕심이 나나요? 뭐 저희 뭐 팬분들에게도 그러고 저희 뭐 팀 임원들에도 그러고 뭔가 그래도 끝까지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는 게 저희의 또 하나의 목표고 또 팬분들에게 좀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끝까지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4위 자리가 욕심이 난다 아니다. 아유, 꼬치꼬치.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네. 지금 이럴 때 김종민 감독은 배은하 선수처럼 베테랑의 어떤 소통 능력, 후배들을 끌고 나가는 어떤 동력을 원할 것 같은데 네. 그동안 그 역사 속에 배구 인생 역사 속에 0%의 기적을 챔프전에서 만든 적도 있었고 좋은 기억을 계속 되살려야 되는 시점인 것 같거든요. 어때요? 너무 오래돼서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런 좋은 기억을 또 뭐 올 시즌 뭐 끝까지도 그런 좋은 기억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 또 다음 시즌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한테 올 시즌 좀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시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배윤하 선수가 이야기했지만 한국도로공사 팬들도 아직 봄 배구의 희망을 놓지 않았거든요. 네. 팬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네, 뭐 후반기 남은 경기가 많지는 않지만 네, 계속 경기력을 끌어올려서 더 좋은 모습, 더 잘 맞는 모습, 네, 재밌는 배구 보여드릴 테니까요. 네, 끝까지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배윤하 선수도 시즌 끝날 때까지 다치지 말고 네. 승리를 위해서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다은 그런 선수가 상황이고. 힘이 좋아서 딱 잡고 있어요. 네. 한국도로공사가 2, 3세트 이어진 아슬아슬한 듀스 승부 끝에 결국 승리를 거뒀는데요. 타나차 선수와 강소희 선수, 니콜로바 선수와 배윤하 선수까지 두 자릿수 득점으로 팀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IBK 기업은행, 빅토리아 선수가 26득점으로 힘을 내봤지만 국내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며 결국 패했습니다. Word up on the street, they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스페셜 V 함께할 스페셜 패밀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희 해설위원, 류윤식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목요일 열린 경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 확인해봤죠. 한국도로공사가 승리를 거두면서 4위 IBK 기업은행을 승점 4점 차로 추격합니다. 이 경기 여러 선수들이 두 자릿수 득점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승리의 주역을 좀 꼽아보자면 좀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경기가 3대0 경기이긴 했지만 박빙의 경기였고 결국은 마지막에 집중력이 좋았던 팀은 도로공사였습니다. 최근 도로공사 경기를 보면 현대하고서도 4명의 선수 그리고 직전 경기 정관장 경기에서 지긴 했지만 몸에 5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하면서 고른 득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도 타나자 선수가 17득점, 니콜로바 강소희 선수가 15득점, 베너 선수 11득점을 했는데 이렇게 고른 득점을 하는 걸 쭉 따라가 보면 김다운 선수가 이 볼 배분을 황금 비율로 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결정적일 때는 니콜로바 선수의 외국인 선수가 한두 점만 더 쳐주면 사실 승은 더 많아졌겠지만 이렇게 김다운 선수가 마음 놓고 계속해서 볼 배분을 했었던 이유가 올 시즌에 물론 도로공사가 서브 리시브 부분에서 1위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해보다는 성공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점점 안정감을 찾아주면서 김다운 선수를 편하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다운 선수 이제 경기에 부담도 없다. 그리고 경기를 계속 뛰니까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또 언니들이 잘 받아서 먹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고른 득점에 의해서 정말 귀중한 승점을 따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즌 내내 김종민 감독을 웃게 하는 김다은 선수인데요. 역시나 이 경기에서도 고른 이 분배를 보여주면서 팀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배구의 진심이 박미희 위원과 함께하고 있는 스페셜 V인 만큼 또 깊이를 빼놓을 수 없죠. 박미희 위원이 경기 리뷰 말고 더 특별하게 준비한 게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해설위원 중에 한 명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제일 연장자고 사실 경험도 조금 이제 현장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매번 이제 스페셜 V 올 때마다 오늘은 좀 뭘 좀 해볼까 이런 생각 고민을 하긴 해요. 하지만 네. 오늘은 이 경기에 앞서서 이제 지금 정도 되면 뭘 좀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확 와닿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 좀 준비해 주셨죠? 이제 범백으로 향해서 시즌 시작하면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제 나눠졌다고 보면 지금 범백으로 할 수 있는 팀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조금 안정적인 것 같고 현대 정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최고의 그 경기력을 내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긴 그 계획에서 탁탁탁 잘라가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장학계나 부상 조심.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좋은 컨디션 계속 유지를 해요. 하지만은 너무 지금 이제 경기가 잘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경험이 많은 선수와 또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은 선수들의 멘탈 관리. 아마도 이제 김연경 선수 정도 되면 이 중요한 경기는 저 신나 이런 느낌이 있을 거고 또 경험이 많지 않은 결승전이라든가 본백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선수들에게는 긴장감은 더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아울러서 멘탈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본배구를 확정한 팀들은 다가올 경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을 좀 어떻게 보내는지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박미희 위원과 함께하니까 깊이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까지 콕콕 찝어주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위권 팀들에게는 또 오히려 이 시간이 조금 더 고난의 시간이 될 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위권 팀들은 좀 이 시간 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선수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지금 이 시기라면 지도자들이 가장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지 뒤에서 밀고 당기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범백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은 뭐부터 가지고 끌고 가야 될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팀마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GS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너무 안 됐는데 지금은 경기력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마음을 계속 심어줘야 되고 페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히 두 자릿수 승리를 했기 때문에 더 밀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 선수들을 빨리 끌고 나갈지 이런 것들 또 지켜봤겠지만 IPK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대감은 너무 컸다가 봄배구를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선수들을 또 어떻게 더 그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좋은 경기를 팬들에게 보여줄지가 고민일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롱사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봄배구 하면 더 좋고 우승하면 좋지만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뭔가 소화기 있어야 되잖아요. 김세비 선수라든지 김다운 선수가 언니들 밑에서 지금 쑥쑥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경험을 좀 쌓는 게 중요하고 또 모든 팀들이 봄배구에서 다는 아니에요. 내년도 있고 그 다음에도 있기 때문에 팬들을 위해서 또 본인들의 그 가치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록을 중심으로 그 내년에 연봉 책정을 하지만 경기는 지금 내 기록만 좋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수들과 아우려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 게 프로로서 선수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자칫하면 지칠 수도 있는 6라운드가 이제 다가오는데요. 각자만의 이유를 확실하게 찾아서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시즌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4위 IBK 기업은행 5연패에 빠지고요. 5위 한국도로공사는 승리하면서 승점 3점을 챙기고 4위와 넉 점 차가 됐습니다. 서브 잘 때려가지고 안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페인트 놓는데 그냥 연다가도 갖다 놓는데 그걸 보고 뭐 어떡합니까? 골로 점수를 내시려고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이게 그 사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위라도 크게 많이라고 4위라고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서로가 도와주는 거잖아. 그리고 서브 때리고 저거 때리고 브라이트 조금 천천히 브라이트 조금만 천천히 이게 원래 그 혼낼 때도 존댓말로 혼내면은 더 무섭잖아요.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점 3점 차 5위 삼성화재와 6위 한국전력이 만났습니다. 과연 삼성화재가 5위를 지켰을지 아니면 한국전력이 빼앗았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스텝이 경쾌해요. 네, 그렇죠. 잘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길어요. 네트 싸움. 살려냈습니다. 김지영 백토스. 김동혁 성공이에요. 아, 이걸 때리네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올라왔어요. 네. 발로 올렸군요. 박승수. 발배구를 보여줬고요. 네. 공격 수치가 43%더 낮았습니다. 네. 좋은 공격 하나 성공을 해줬습니다. 블로킹. 아웃입니다. 서브로 이어집니다. 14대 10. 이지선, 김주영 왼쪽 스파이크! 앵글샷 성공! 임성진입니다. 하잖아요. 한 경기 정도는 한두 경기는. 지금 4경기 연속 잘하고 있는 김동영이에요. 지금 단짝이 아닙니다, 이제. 예, 실력이에요. 드러냈어요. 바즐리 터치아웃. 수비에서도 발굴력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주가 많은 김지용입니다. 김동영 성공! 절묘한 위치에 통과되고 절묘한 위치에 떨어집니다. 그렇죠. 라운드 33%의 성공을 모두 마시겠습니다. 바운드 크게 되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김정호 좋았고요. 막심이에요. 성공입니다. 지금 노재욱의 토스 범실인데 이번에도 강하게 들어갑니다. 잘 받았고 왼쪽 밀어넣기 커버가 되지 않았던 삼성화재. 윤하준 승기어집니다. 김정호 다시 김정호 바운드 큰 공 살려냈는데 네트를 건드렸군요. 네. 강하게 잘 들어갑니다. 공 맞지 않았습니다. 살려냈고 왼쪽 터치아웃 이시몬. 최근 흐름이 좋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원중 다시 김동영 성공입니다. 다시 한 점 차 온몸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2점 차 22대 20 석공. 정말 2세트는 계속해서 시속 게임으로 오고 있습니다. 수원의 왕자 임성진 이번에도 강합니다. 김정호 버티고 노재욱 김정호 뚫었습니다. 23대 22 김상훈 감독도 승부를 걸었어요. 네. 강한 서브 버팁니다. 김동영 구위 공격 성공이에요. 다시 동점. 수비가 좋은 선수입니다. 막심 블로킹 역전.
포인트에 올라서는 한국전력. 한국전력 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 하즐리 백어택 터치아웃. 2세트 듀스로 갑니다. 26대26입니다. 성공! 터치아웃 성공입니다. 양수현. 다시 세트 포인트 삼성화재. 김주영. 김동현 블로킹! 짜릿한 세트 마무리. 진영석은 속일 수 없었어요. 한국전력 역전을 만들었습니다. 하슬리 강타.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또 대단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서브 득점! 선수들끼리 밀리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갑니다. 다시 앞서가는 삼성화재. 백어택! 강하게 튕겨서 나갑니다. 김동영. 서브 득점이 안 되더라도 상대를 흔들면 충분하거든요. 맞습니다. 네트 맞고 서브 득점! 서브 득점! 범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한국전력. 서브 안정적으로 들어갑니다. 김정호 밀어넣기 살려냈습니다. 됐어요. 동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한국전력 김동영 터치아웃. 3세트 23대23. 23대23. 맞았어요. 김정호 넘어옵니다. 건드려줬고 다시 살렸고 파절리 쪽. 파절리 해결해줍니다. 다시 매치 포인트 들어와 있습니다. 잘 맞춰 올라갔고요. 김동영 터치아웃. 김동영 선수가 어느새 25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높게 골 김정호. 아 터치아웃이네요. 외국인 선수 비교 많이 하면서 누가 더 펀치가 세냐 이 얘기 하잖아요. 김정호 승부를 걸까요? 강한 서브 득점이에요. 경기를 끝내는 삼성화재 김정호. 세트스코어 3대0 셧아웃 승리로 삼성화재가 순위를 지킵니다. 삼성화재의 완승입니다. 팀 공격 성공률 61%를 기록하면서 승리를 만들었는데요. 공격에선 파즐리 선수와 김정호 선수가 35득점을 합작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 김동영 선수가 양팀 합쳐 최다인 25득점을 기록했지만 팀이 21개의 범실로 무너집니다. 삼성화재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가져갑니다. 특히나 이 경기 국내 아웃사이드 히터 선수들이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5라운드들에서 이시몬과 김정호가 살아나면서 이제 아웃사이더 히터로 추격하며 또 사이드아웃 배구의 강점이 살아난 삼성화재였는데요. 이 김정호는 경기 셧아웃으로 끝내는 서브 에이스를 포함해 16득점의 공격 성공률 52%를 기록했고 이시몬도 랠리 중 한 번씩 결정적인 공격을 하며 이제 8득점. 거기에다 리시브에서도 알토란 활약을 해줬고요. 특히 김정호는 5라운드부터 이제 이시몬이 투입 효과로 리시브의 부담감이 줄어들며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4라운드에서도 46%, 5라운드는 이제 53%로 이렇게 일본 전지훈련서부터 이 두 선수의 동반기용을 연습했던 삼성화재였는데 확실히 이 두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블로킹입니다. 이 블로킹이 1위인 김준호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팀 블로킹이 리그 최하위인데 살펴보면 이 사이드 블로킹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좀 블로킹이 좀 많이 사이드가 날아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서 수비 위치도 좀 자리 잡기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격 과정에서도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 상위권에 있는 팀은 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 블로킹에 강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블로킹은 성공 여부를 떠나서 얼마만큼 바운드를 좀 잘 시켜주냐에 따라 이 수비 이후의 반격 과정이 좀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는데 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자부에서는 얼마만큼 블로킹이 가장 정말 중요한 이 방어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블로킹이 잘 되는 팀은 좀 분위기도 그만큼 한 번에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수비만한 또 블로킹이 없는데요. 또 과연 삼성화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보완해 나가면서 앞으로 순위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만나보시죠. 5위 삼성화재가 완승을 거두면서 승점 3점을 챙기고요. 6위 한국전력 6점 차로 밀어냅니다.
계속해서 다음 경기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부 살펴보겠습니다. 3위의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대한항공이 OK저축은행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자부 결과 대한항공의 우위였습니다. 대한항공의 예상 승리 확률은 83.3%였고요. OK저축은행의 예상 승리 확률은 16.7%였습니다. 올 시즌 앞선 4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대한항공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대한항공의 이 승리를 전망한 이유가 이런 상대전의 기세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좀 어떠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 100대 0의 확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전은 물론이고 이 직전 경기에서도 이제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대단했었는데요. 이 직전 선두 현대와의 빅매치에서 이 대한항공이 예상을 뒤집고 3대 1의 완승을 거뒀는데 요스반의 활약이 그만큼 대단했고요. 또 정지석과 정한용 등 국내 선수들 역시 득점 지원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여기에 료웨이까지 디그쇼에 가까운 이렇게 공수양면으로 활약이 굉장히 완벽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후반부에 선수들의 플레이나 컨디션이 도통 올라오지 않았던 대한항공이었는데 이 경기를 보고 역시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이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의 변수가 좀 있다면 한 선수의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것과 이 화요일 경기 후에 이틀밖에 휴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베테랑 선수들의 몸 관리에 있어서 좀 쉬게 할지 아니면 이 기세를 끝까지 몰아붙여 좀 몰아갈지는 좀 아무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경기 현장에서 직관을 했는데요. 이 많은 팬들이 우리가 알던 그 대한항공이 다시 돌아왔다, 좀 이렇게 느낄 법한 압도적인 또 경기력을 보여줬던 대한항공입니다. 과연 스팸들의 예측대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계속해서 여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직 넘버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선두 흥국생명과 2위 현대건설의 맞대결이 예고돼 있습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만나보시죠. 여자부 결과는 흥국생명의 우위였습니다. 흥국생명의 예상 승리 확률은 83.3%, 현대건설의 예상 승리 확률은 16.7%였습니다. 순위표에서는 이 제일 꼭대기죠. 1, 2위에 있는 두 팀이긴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좀 많이 다릅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흥국생명이 좀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을까, 좀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유인식 의원 이야기대로 100대 0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한 명은 누구일까요? 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흥국생명이 투투구 부상 이후에 사실 빠르게 대처를 했고 그 위기를 잘 넘겼고 그래서 이제 5라운드만 봐서는 분위기가 시즌 초반으로 돌아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특히나 김연경 선수가 은퇴한다는 소식 이후에 나머지 선수들이 우리 언니 좀 빨리 우승시키자 이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집중력이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3대전에서 1위 매직 넘버를 한꺼번에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반면 현대건설은 이렇게 강하게 1위를 하고 통합 우승할 때 보면은 그대로 지금 멤버가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면보다는 경기를 언제든지 지고 있어도 뒤집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기고 있어도 불안하고 뭔가 경기 불안이 너무 커져서 어떤 팀을 만나도 완전히 오늘 현대건설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선수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줄일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파이 선수 부상 이후에 확실한 교체 선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한 상황에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순위는 1, 2위에 맞붙어 있지만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흥국생명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과연 흥국생명이 가득 채운 팬들 앞에서 다시 한번 또 승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금요일 저녁 6시 50분부터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의 여자부 경기를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강준영 캐스터와 박미희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배구 팬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금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